내 삶을 바꾸는 혁신 제품 정부가 먼저 구매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 제품 지원센터장 김병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빙뉴스 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코아이 박경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코아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약간 로봇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수중에 네. 미사 플라스틱이랑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오염물질을 이제 회수를 하고 특히나 네, 선박에 플라스틱 기름 유출이 되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네, 해줄 네, 수 네.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8년 전에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소 기업으로 창업을 했고 해양 오염물을 회수하는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로봇 장비를 꾸준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양환경공단 네, 네.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급이 돼서 활발하게 지금 시험 사업이 되고 일부러 또 종료가 되기도 해서 결과 평가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저희 혁신 제품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시범 구매도 진행을 하셨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시범 구매로 금액을 여쭤보긴 그런데 그래도 괜찮게 금액은 저희가 총액 한 5억 정도? 와,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위기를 극복하고 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과기부에서 저희 기업이 부산에서 그래도 네.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컨설턴트를 모셨는데 네. 그때 이제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 혁신 제품이라는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혁신 제품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이드 해주시고 네, 네. 결과적으로 23년도 7월달에 아. 혁신 제품이 선정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24년도에 한 개의 추가 혁신 네, 제품이 네. 지정되면서 네. 국내 공공기관의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네. 작년에 제4회 조달의 날에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범 구매 하시면서 수요기관의 피드백은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뭐 이런 피드백이 좀 오는 게 또 기업한테 도움이 될 텐데요. 저희는 피드백을 통해서 가급적 하드한 조건에서 사용을 해보고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시범 사용하시는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요구사항을 주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과도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2개 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았고 현재 이제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국내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언이나 아니면은 개선 요구 사항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하면 뭐 사실 기업분들은 내 기술 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현장에서의 또 환경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사실 또 하는 거라서 그런 피드백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이 시범 사업에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혁신 제품이 지정되게 되면 공고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망감을 좀 받을 그렇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소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담당자도 계시고 소개를 해서 정말 이 좋은 기업이니까 어떻게 한번 시범 사업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받고 가도 완전히 그 사업이 성사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이 사람들은 자기 업무가 있는데 맞아요. 하나의 업무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공무원, 공공기관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성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현장에서 써봐야지 뭐 결과가 나온다. 노력을 통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고 또 사용에 청소하고 이런 수고를 하지만은 거기서 얻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외 바이오를 설득하고 해외 판매 레코드를 만드는 이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님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장난감 제조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난감 제조. 네. 또 사업도 잘했습니다. 네. 마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거의 중간 도매상들이 다 이제 자취를 감추는 그때 다행히 이제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순간에 이 왕고나 유아 관련된 사업이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네, 네.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양 오염물을 수거하는 장비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완구 회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제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잠깐 선배님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소규모의 R&D들을 통해서 오염물을 회수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최종 결과물을 보신 해양경찰청 관계자분들이 너무 디자인도 뛰어나고 성능도 좋다. 같이 R&D 과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키스트에서 주관으로 맡고 있던 100억 규모의 R&D 과제에 제가 제작을 전담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범 구매를 해서 지금 해양경찰청하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시범 구매를 했나요? 이 조달청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 우리 동네 혁신제품이라는 예, 사업이 작년에. 공고가 됐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수요자 이제 제한형이 있고 네. 공급자 제한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개 다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공급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로 볼 때는 행운이죠. 네. 보통은 한 번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종료가 되는데 네. 저희는 수요기간으로 한 번, 공급 제한형으로 한 번, 두 번을 다 판매하는 성과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써보신 공공기관에서 네. 또 추가 구매를 해주시면서 작년에 5억 이상의 네. 시범 매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가 구매가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네. 제품이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제 CES에서 계속 혁신상도 받으셨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작년에 국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다. 글로벌화 시켜야 된다 하는데 방점을 두고 1년에 7, 8차례 메이저 전시회를 꾸준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아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 방접계 종사자들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짧게만 해도 8월, 9월에 두바이의 이마르라는 건설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대규모 고급 주택지를 사막에다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쁜 연못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임장을 한 달 전에 가보니까 그 주택마다 수영장이 있는 고급 주택가입니다. 근데 거기 연못인데 그 녹조가 많고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을 해결해달라는 니즈를 저희가 받고 8월달 혹은 9월달에 구매 조건부로 하는 이제 실증을 한 번 더 가기로 했고요. 카타르의 2개 기업과도 묶어서 일주일 동안의 구매 조건부 실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매 조건부 실증이라는 거는 이 실증은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두바이 뮤니시팔리티에 데리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장비를 갖고 오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은 못 가고 비행기값과 장비를 갖고 가는 건 우리 비용으로 지불할 테니 도착한 이후에 숙박 그리고 식사 그리고 실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그거는 니나가 한다는 조건을 계약을 하면은 실증을 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계약이 들어가고 A 상품 5만 불 B 상품 3만 5천 불 가져갔는데 이거 실증에 참여하는 수요처가 오케이 하면은 그냥 그 돈을 주고 그 장비를 주고 팔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매 조건입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스위치라는 10월 말에 싱가포르 스타트업 행사죠. 네.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전시관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부산 테크노파크 김영균 원장님이 같이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거예요. 5톤의 기름 유출 사고. 야 이것도 스토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 급하게 보내달라고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중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틀 뒤에 비행기로 도착을 시켰잖아요. 그 원장님이 이제 저희 홍보하고 다닙니다. 내가 봤다 이거 현장에서 오더 받는 거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판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한 거죠. 그런 사례가 이제 해외로도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셨고 국내 수요보다도 좀 해외에 더 클 텐데 저희가 중동하고 싱가포르를 특별하게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고 있는 이유는 싱가포르에는 지금 현대 코퍼레이션하고
글로벌 사업협력 MOU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현대퓨어스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 벙커링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벙커링 할 때 0.1%가 유출되는 사고가 기름 그냥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표준형 장비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TFG 마린이라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300조 하는 글로벌 기업이 지금 파이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하이테크를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장비를 쓰려고 하면은 모리셔스에도 써야 되고 스위스에도 써야 되고 캐나다도 써야 되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두 대를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최소 수십 대 몰드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양산하는 과정은 인력만 충원되고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만들고 떨어졌을 때 깨지지 않고 어떤 소비자가 어떤 가혹한 환경까지도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예측하고 만들다 보니까 저희 장비가 비교적 단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있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현대중공업에 가서 로봇 2개를 시연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제 들어가서 시연하고 나오고 그런 항만에서도 니즈가 있습니다. 또 한 달 또 채 안 된 시점에 남해에 있는 통영에 있는 LNG 화력발전소에서도 니즈가 있어갖고 거기도 갔다 왔어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느 지역의 오염 상태를 촬영을 해서 정보화하고 오염을 우리 장비를 통해서 뭐 30분, 1시간 지났을 때 어떤 오염물이 어떻게 수거됐고 회수된 오염물의 종류는 어떤 거고 그 이후의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간 될 때마다 나가서 또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가서 봐라. 이렇게 제가 청소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상시 서비스로 지자체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어제도 해군과 이제 과실련이 주최하는 해군하고 AI 포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30분짜리 발제 연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해군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장비를 충분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대량 납품이 요구됐을 때 사실은 이것도 타이밍 왔을 때 감당을 해야 이제 도약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대표님 요즘 고충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상당히 큰 금액의 R&D 과제에 전산 세부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최근에 2달 사이에 4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과제로 금액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 금액이 필요 없이 충분히 지원금이 이제 확보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개발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 기회를 놓치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간 거죠. 한 8년 정도가. 투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초기에 될 만한 기업에 빨리 투자해서 키워가는 뭐 이런 같이 크는 이런 스테이지를 보통 보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스로 크다 보니 투자를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에 와서는 뭔가 많은 양의 한꺼번에 생산을 하고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글로벌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볼 시장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약간 공간도 확대하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력도 좀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여러 이제 벤처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뭐 여러 이제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또 뭐 청년 창업 이렇게. 그 중년 창업 뭔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한테는 이제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창업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호적으로 봐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늦게 창업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젊은 사람들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용되는 많은 뭐 AI라든지 트렌드의 기술들은 저희가 학습할 수 없는 시기를 겪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신 그때 가졌던 저희가 가진 엔지니어의 기술 그때에 저희가 익혔던 기술들이 경험화돼 가지고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 기술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건 무시 못할 파괴력을 갖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혁신 제품이라는 저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파트가 혁신 제품으로 기인된
결과거든요. 조달청이 다 한 겁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행정이나 이런 제도가 여전히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니 저희 연구원이 다 친절하게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대표님이 좀 제안하실 거라든지. 이제 시니어 창업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없는 것과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재능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활용해가지고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시니어 창업 경험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한테도 젊은 창업자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한적이나 뭐 아예 딱 뭐 몇 년 지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또 롱을 좀 만들어 주고 네. 일정한 성과를 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는 네.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기간에 매몰돼 가지고 7년 이상은 안 됩니다. 10년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바램. 합리적이고 누구나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갖게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이라는 큰 대상으로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제 네. 제안하는 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바람입니다. 네. 아니 그런 거 말씀하시죠. 해양에 기름 같은 거 떠 있으면 안 된다. 다 수거해야 된다.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실증을 해보면은 딱 피부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에 관련된 절차가 우리나라가 많이 생략돼 있다. 사고가 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장비를 이제 해상에 투입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뭐 장비의 구조서부터 법적으로 딱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작업자들의 작업 방식에서부터 철저하게 지킵니다. 요선 지나가면은 헬멧 써야 됩니다. 딱 네. 지나가는 순간에 헬멧, 또 그것만 또 체크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따라 다니기도 합니다. 해양의 오염물 같은 것들도 잠깐 지나치면 또 보였다 안 보였다 출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좀 기다리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디론가 또 다시 이동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눈에 보일 때 즉각 회수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기울이면 환경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완화할 거는 확실히 완화하고 네. 규제할 거는 엄격하게 하고 규제도 중요하고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해상에 오염물이 있는데 그걸 누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쳐다만 볼 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수해 갖고 왔을 때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오염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또 젊은 스타트업이 출연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도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종이 갖고 오면 주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산정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환경은 미래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고아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